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대본은 공개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1인 방송이라서 맞춤법과 대본에 부족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2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워크웨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레플리카라는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의 독서하는 금요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 톡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개가 되고요.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 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에는 유행과 그리고 클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디자이너들은 미래 유행을 만들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진화해온 복식에도 전통이 있고 옛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클래식이라는 틀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꾸준하게 옷을 소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박세진 작가의 꼼꼼한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레플리카라는 책을 통해 클래식 복식의 한 장르인 캐주얼 맨즈웨어와 워크웨어의 유명한 브랜드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지 가볍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패션 2부작을 준비하는 와중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책도 무거운 책도 바로 직전에 다뤘던 코코 샤넬은 페이지의 내용도 그리고 페이지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그리고 환경은 패션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간의 어둠이 때로는 인간의 집념으로 승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코코 샤넬 책을 통해 보았습니다. 코코 샤넬을 통해 한 여성의 삶과 또 그 여성이 일군 의지와 패션의 의미를 돌아보았다면 어, 이번에는 조금은 가볍게 정말 우리가 가볍게 옷을 구매하듯 편하게 글을 소비하듯 읽을 수 있는 책을 찾다가 레플리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레플리카의 저자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전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께 친숙한 브랜드도 완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워크웨어와 현재 스트리트와 힙합과 연관되어져 있는 하위 패션이라는 것에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의 역사를 편안하게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레플리카는 1970년대 이전에 나왔던 청바지를 완벽하게 재현 그리고 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재현 제작을 목표로 전개된 패션 문화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각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지는 패션의 한 장르입니다. 과거에는 의류 생산자와 제조업체는 디자이너와 옷을 만드는 브랜드의 전문 경영인 뒤에 숨어서 옷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생산 주체를 중시하는 기류가 생겨 이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선진국에서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던 전통 의류 제조업이 새로운 형태로 패션계에 재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규모 웰메이드 핸드크래프트 옷가게와 편집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복각과 그리고 복각을 기반으로 한 재창조로 새로운 패션의 장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계에 큰 영향을 끼친 레플리카. 지금의 패션계에 큰 영향을 끼친 레플리카. 처음 그들의 시작은 그저 아메리칸 패션을 즐기고 좋아하는 게 다였습니다. 허나 몇 가지 계기로 그들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되죠. 어쩌면 그 계기의 시작은 리바이스가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당시 일본인들은 미국 패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했던 아메리칸 패션의 대명사 리바이스는 당시
대량 생산 체제로 변경을 시도했고 더불어 좀 더 세련되고 공정이 생략된 미끈한 청바지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구형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해버린 리바이스에 실망을 하고 오히려 과거의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가동을 멈춘 구형 직기, 생산을 중단한 셀비지 공장, 그리고 구형 재봉 틀과 재봉 장인, 링스펀, 행크, 인디고 염색, 구제 리벳, 철제 버튼, 재봉 등의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찾고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악성 재고로 20, 30년이 지난 리바이스와 리 청바지가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마침내 예전의 우리를 과거의 품질과 동일하게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것이 바로 레플리카 문화의 등장입니다. 하위 계층의 복식은 크게 워크웨어, 밀리터리 유니폼, 스포츠웨어로 나누어지며 이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힙합, 스트리트, 밀리터리, 워크웨어 등으로 나뉘어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레플리카는 워크웨어와 특히 그 중에서도 데님의 많은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매우 자세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3개를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나눠보면 첫 번째, 칼하트. 창립자 해밀턴 칼하트는 1889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2대의 재봉틀과 5명의 직원을 데리고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튼튼하고 오래가는 옷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옷에 약한 이음새를 튼튼한 실로 박음질하고 리벳으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비브 오버올스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패셔너블한 의류도 만들지만 다채로운 색깔의 패셔너블한 의류도 만들지만 카르트의 기반은 전통적인 워크웨어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광산, 그리고 공장, 철도와 도로, 건설 현장에서 함께한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칼하트. 그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고 지금도 그 브랜드의 창립 의지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버. 정식 명칭은 존 바버 앤 선즈입니다. 1894년 존 바버가 설립을 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선원들은 도시 물에 젖어 있으면 바람을 훨씬 잘 탄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유, 즉 물고기 기름을 돛에 코팅을 해서 항해에 이용을 했습니다. 존 바버는 이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옷에 바르는 왁스를 발전시켰고 비콘이라는 바버의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 무겁고 둔탁하지만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옷을 제작해 판매해 왔습니다. 그 이후 손자들이 모터사이클 자켓 바버 인터내셔널을 만들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라인을 개선하는 등의 혁신과 혁신을 거듭해 지금도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리바이스. 레플리카에서 리바이스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리바이스는 현대 작업복과 일상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사이며 지금도 너무 유명한 회사입니다. 리바이스는 185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자파점을 차리면서 시작되었고 선원이나 항구 노동자용 작업 바지를 만들어 판 것이 그 시작입니다. 1870년 야콥 데이비스가 개발한 리벳을 사들여 현재 청바지의 원형을 완성한 오리지널 브랜드이고 꾸준히 혁신을 거듭하여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위의 브랜드들은 지금도 사랑받고 예전에 전개한 제품들을 복각하거나 모방한 옷들이 지금 우리 산업의 하나의 장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전문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또 입어야 하는 저 옷들이 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종사자들이 한때 아웃도어 제품의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수심 4,000m까지 방수가 가능한 시계를 찬다거나 8,000m가 넘는 산을 오를 수 있는 외투 등을 구매했었던 것을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도 히말라야 등반이나 잠수를 위해 만들어진 롤렉스를 드림워치로 생각하기도 하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품이 품고 있는 역사와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약된 기술과
장인 정신의 매력을 느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레플리카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제조업을 되살려내고 의류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를 다시 우리가 뒤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유행만을 쫓아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정립하게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에 제조국만 딱 찍혀 있고 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OEM 의류들을 원산지가 불분명한 음식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만든 제품에 제 값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품질의 옷을 만들고 위에 언급한 회사들도 만들다가 공정이 복잡해 포기한 오리지널 제품을 복각하거나 모방하여 재생산하는 어쩌면 이것이 복식 산업에 새로운 인력과 그리고 활력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유고 레플리카라는 복각 제품이 요즘 크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복각 의류의 세계가 일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데님이나 워크웨어의 부자재 등의 고급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스트리트나 워크웨어의 시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오리지널인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복각되고 더 어떻게 보면 품질 좋은 제품들을 지금은 생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재밌었고요. 우리는 현재 노노재팬으로 일본과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들의 튼튼한 제조 환경과 그리고 장인 정신 이 두 가지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최저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뤘던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김영준 작가님의 골목의 전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최저가의 늪에 빠져 있는데 제품의 질이나 어쩌면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끔 최저가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것은 최종적으로 판매자들이 저렴하고 값싼 제품만을 만들게 되고 이는 추후 소비자에게 그대로 피해로 돌아옵니다. 시장에는 매력적이고 좋은 제품은 점차 사라지고 싸고 허접한 제품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옷을 산다는 것은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창립자의 의지를 구매하고 내 몸에 그것을 구현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서 입을 때 괜히 그날은 힘이 나고 바람과 비가 오는 날에 무거운 바버 왁스 자켓을 걸쳤을 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레플리카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미래도 저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아주 저렴하고 적당한 품질의 제품과 비싸지만 최고급 품질의 제품만이 남아있는 지금의 의류 산업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최고급의 품질을 만드는 대님 회사들처럼 오래가고 질긴 것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드디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저희가 다음 독서하는 금요일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2주 뒤에 돌아올 텐데요. 사피엔스는 지금까지의 방송과는 다르게 총 2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부는 저에게 항상 큰 영감을 주는 정호영 선생님과 사피엔스를 함께 읽고 자율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진행하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제가 호영 선생님과 그리고 제주 청년 독서 토론의 친구들과 함께 사피엔스에 대해서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총 4주에 걸쳐서 2회의 방송으로 진행되는 사피엔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주 뒤에 찾아오는 독서하는 금요일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찾아오는 우리 세상 이야기 생각하는 금요일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방송 마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